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0일입니다. 오전 10시 반입니다. 최근 국방장관 중에서 국민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 직후에 국방장관에 임명이 되었고 쭉 현직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니까 7년 동안 국방의 최고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또 이 7년 동안 국방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북한에 요즘처럼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분은 개인적인 약점이 없고 청렴결백하고 또 군의 주요 보직은 다 거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정훈교육을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념과 역사에 대해서 아주 투철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분의 독서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재인 정권 등장하고 나서 구속되었다가 풀려나고 또 재판을 받고 해가지고 지난 7, 8, 9, 10년 동안 재판 받느라고 아마 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5일, 그것도 하필이면 6.25인데 6.25 70주년 기념일에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진술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마지막 피고인의 권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선고 직전에 하는 겁니다. 선고는 다음 기일인데 이 최후 진술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선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최후 진술을 시작하자 법정안이 숙연해졌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을 천직으로 알면서 47년을 국방과 안보에 매진했다. 1980년대 총 한 자로 만들지 못하던 가난하고 약했던 우리 군이 이제는 세계 6위의 강군이고 모두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기적이다. 지난 70년간 남북 군사적 대결 상태는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저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요지를 이야기를 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를 하고 정치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야권 세력을 공박하는 내용으로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승리하도록 하는 것을 그의 사이버 심리전 기조로 설정했다고 했지만은 25일 김관진 실장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사이버전을 시행했으나 국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시나 활용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적시한 범행 댓글은 사이버 사령부 요원 121명이 2011년 11월에서 2013년 6월 사이 19개월간 작성한 8,862건의 댓글인데, 이를 분석한 결과 총선과 대선 운동 기간에 하루 댓글 수가 평균 10건을 넘지 않아 평소보다 오히려 줄었다. 그런데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만약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면 사이버사 요원들이 하루에 10,000건 이상의 댓글을 달았어야 하고 1일 동향 보고서에는 장관 지시사항 이행에 대한
별도의 결과 보고가 있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뻔하죠.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온갖 공격을 해대니까 국정원과 국방부가 거기에 대응을 한 겁니다.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편드는 정치인, 정당을 비판한 거예요. 요것만 딱 잡아가지고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나가고 있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아니 정치인이나 정당은 그러면 면죄부 받았습니까? 정치인이나 정당이 북한 편 들면은 국방부와 국정원이 국가를 지키는 공무원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죠. 근데 그것도 건수가 많지 않아요. 여기 말한 것처럼 121명이 하루 평균 10건 썼다면은 이건 뭡니까? 121명이 10건이면은 이건 놀았다는 건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지시인데 이렇게 농땡이 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개입 지시는 아예 없었다고 하는 김관진 장관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관진 장관을 왜 종북 세력이 싫어하느냐? 왜 문재인 정권이 싫어하느냐? 그 이유를 김정은이가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은 풀리는 거 아닐까요? 김정은이가 싫어하니까 조치를 취한다. 왜냐? 문재인 정권 안에 이른바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전향하지 않고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일체 반박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사파가 뭡니까? 주체사상인데 주체사상은 인간 하나하나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북한의 말은 항상 180도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주사파가 아니고요. 이건 노예파입니다. 노예. 주체사상이 아니고 노예사상입니다.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오직 하나 수령 김정은만 주체적 인간으로 보는 게 주체사상이라는 이 속임수죠. 그러니까 노예파라고 하든지 아니면 김일성파라고 해야 됩니다. 김일성주의자거든요. 주사파는 김정일을 아마 지금은 김정은을 숭배하는 이 일종의 광신 사교 집단이니까 주사파라고 불러주지 말고 노예파 아니면 김일성파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사파 출신이 정권 핵심에 있다 하는 것은 김일성파가 정권을 잡았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일성파가 정권을 잡았다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은 비로소 본질이 보입니다. 김일성파가 정권을 잡았으면 김관진은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김관진 국방장관을 제가 존경하게 된 것은 이분이 이명박 정부 때 정훈교육을 실시하는데 4대 바로 알리기,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념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 정권 바로 알리기, 종북 세력 바로 알리기, 한국 현대사 바로 알리기,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리기, 이렇게 개념을 잡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김관진 장관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 아닙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죠. 북한 정권을 바로 알고 종북 세력 바로 알고 한국 현대사 바로 알고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면은 군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질을 정확하게 잡았느냐 하는 걸 보고 김관진 장관의 그 뒤의 행동을 쭉 관찰한 입장에서는 아주 최고의 군인입니다. 깨끗한 군인입니다. 아마 이분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면 약점이 없거든요. 더구나 잊을 수 없는 것은 김관진 장관이 2011년에 정부의 국방부의 뜻으로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즉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쓰여진 방향이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군적이다. 이런 교과서로는 도저히
장병들 교육이 안 된다. 이런 장병들을 이 교과서로 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교과서로 배운 장병이 군대에서 과연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군대가 정부에 교과서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과서는 그런데 조금 박근혜 정부 때 고쳐지려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고쳐진 교과서를 폐기하고 더 개악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건의문에 김관진 장관이 사인해가지고 정부에 제출한 교과서 편향을 바로잡아달라는 건의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 역사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 피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과서로 배우면은. 현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국군을 호국의 간성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심과 동참을 해야 한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현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 경제, 문화, 종교, 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모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돈만 모아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글. 김관진 장관은 우리 역사 속에서 불우한 군인입니다. 불우한 군인은 뭐냐?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의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김관진 장관, 또 한 분 있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군인을 알아주지 않고 완전히 과거시험 합격자가 군을 지휘하던 그런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잘 싸우는 이순신이 질 것이 뻔한 전장에 나가라는 명령을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선조가 잡아 올려가지고 고문하고 완전히 계급장 떼버리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충신이 간언을 해가지고 풀려나서 백의종군 하다가 다시 원균이 대패하니까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했다가 명량해전 뒤에 마지막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 흔히 속설로 이순신이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예 내가 총바지가 되겠다 해가지고 바깥에 나서가지고 서 있다가 외병이 손총 아래 죽었다. 왜냐? 내가 살아남아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일찍 죽을 것이다. 일찍 죽을 것이다. 선조가 강한 군대를 가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그건 소설입니다만 그 시대상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군인을 알아준 시대에 태어나서 역사를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군인을 알아주는 시대에 태어나서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김유신과 이순신 극과 극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치 군인과 순수 군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순수한 군인이고 이순신도 순수한 군인입니다. 그러나 정치 군인이 있었어요. 정치 군인의 두 타입이 바로 김유신과 박정희입니다. 김유신과 박정희는 군인이면서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군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통일을 이루고 한 사람은 근대화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역사의 긍정적인 역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점에서는 김유신 그리고 박정희, 이순신 그리고 고려시대에 한 사람 빠졌네요. 김방경. 고려가 몽고 지배를 받을 때 두 차례나 몽골 고려 연합군을 이끌고 일본의 원정을 갔던 김방경의 그 고생담은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이노우에 야스시가 쓴 풍도라는 소설에 잘 적혀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난중일기와 비슷한 분위기가 날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김관진 장관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통일을 앞두고 군인들을 앞세워야 할 이 시점에서 군인을 동래북으로 만든다 하는 역사적 맥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발 다음 선고 때 김관진 장관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